모든 작물 암만한 되어도 병충이 입지 않으면 텃밭 농사에서는 그보다 더 고마운 것은 없죠. 서로 병이 오더라도 초기에 발견만 하면 그나마 피해 적고 고칠 수도 있지만 이미 만연되면 백약이 무효이죠. 하는 말, 병은 예방이고 해충은 예찰이라고 하는데 고추 하나만 키우는 게 아니다 보니 언제나 찬찬히 살펴보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작물 전반적으로 모두 살펴야 하겠지만 해충을 예찰하려면 상부, 신초 올라오고 꽃피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놈이나 모두 여리고 부드러운 잎을 좋아하니 새순이 나는 생장점을 가해하니 작은 놈이 가해를 해도 그 데미지가 큽니다. 해충은 꼭 생장점에 모이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잎들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거기에도 주로 잎 뒷면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볼 때는 예전 같으면 돋보기를 이용할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으로 비춰보면 충분히 볼 만큼 확대가 됩니다. 스마트폰에 돋보기 기능의 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면서 보거나 찍지는 않더라도 그냥 비추어봐도 상당히 크게도 보입니다. 이렇게 직접 고초를 가해하는 벌레들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고초에 일어난 증상을 보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추 꼭지가 깨끗하지 않거나 고추가 열려도 크지 않거나 쭉쭉 빠지지 않고 꽈배기처럼 꼬인다면 틀림없이 해충 피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꽃이 고추 허리에 걸려 있어도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럿이 보인다면 이 또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놈들은 꽃도 그냥 두지 않죠. 꽃 속에서 둥지를 트는 놈도 있습니다. 바로 총체벌레들이죠. 어떤 놈이 어디에 살아가면서 가해를 해도 결과적으로 고추나무는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는 제대로 달리지도 커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걸 다 알아도 고추밭을 자주 돌아보진 못합니다. 말로만 예찰이라고 하면서 제때 살펴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고추를 따려고 하는데 글쎄 잎이 더럽습니다. 하기야 언제나 농약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니 잎이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잎이 쭈글쭈글하지 않으니 다행이긴 한데 연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간까지 와서는 안 되는데 이미 만연된 징후입니다. 바로 진딧물이죠. 진딧물 증상은 새순을 가해하여 새순이 정상적으로 오르지 않거나 거기에 먼지 같은 것을 잔뜩 뒤집어 쓰고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상부는 멀쩡해도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진딧물은 즙을 빨아먹고는 찐득한 감로즙을 내놓으니 여기에 온갖 것이 묻어 그렇습니다. 이런 곳은 틀림없이 진딧물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있을 때는 새잎을 가해하니 새순이 잘 나오지 않고 거기에도 찐득한 감로를 흘려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님 중하단에서 이렇게 즙을 빨아먹기도 합니다. 잎을 들춰보니 예상했던 대로 온 잎에 진딧물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 해충 중 가장 징글징글한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작물을 가해하는 진딧물 종류도 참 많습니다. 목화 진딧물, 조팝 진딧물, 복숭아 진딧물 어느 놈이나 다 마찬가지로 작물을 가해합니다. 여기는 노지가 아니고 하우스 아니고 사방을 방충망으로 꼼꼼히 해두었는데도 주기마다 발생합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털을 잡고 사는 놈들입니다. 이런 점은 노지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딧물 방제, 올해 들어서 방제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추 심기 전에도 방제를 하고 어린 고추일도 방제를 하였습니다. 4온 모종도 방제를 하고 심었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월동을 하고 처음 나올 때는 날개에 있는 유시충이 나오니 유인 트랩도 설치해 보았습니다. 이놈들도 곤충이라 밝은 것을 좋아해서 날아붙기도 하지만 해마다 설치는 해도 크게 효과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농약이 이놈들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칠 때마다 아님 2회까지만 쓰고 다음 다른 기작으로 바꿔 쳐야 합니다. 오른쪽 왼쪽 위아래 빠짐없이 어떨 때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목욕을 시켜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다시 만납니다. 지금의 진딧물은 아르 과정이나 번데기 과정이 없이 성충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는 다시 성충이 되니 방제의 걸림돌은 없습니다.
알도 번데기도 약이 침투하여 싹 다 죽이는 약이라고 홍보를 하지만 사실 그 효과를 얼마나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방해물도 없으니 맞는 쪽쪽 방제가 되는 것 같으나 그래도 다시 나타나는 놈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전멸을 시키지 못하는 까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나는 독하게 친다고 쳐도 이 약의 내성을 가진 놈들이 꼭 있습니다. 이 약이 원래 금방 나온 약도 아니고 이미 수십 년, 짧은 것은 십수년이나 흘렀으니 여기에 내성을 가진 놈은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약도 약 나름 어떤 약은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약이 있으면 너도 나도 치니 여기에 저항성을 가진 놈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약을 칠 때마다 느끼는 것, 사람은 농약을 겁내지만 이놈들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목욕을 시키듯 살포를 하지만 그래도 작은 틈 속에서 무사히 약을 피하는 놈이 꼭 있습니다. 한두 놈만 살아남아도 금방 퍼집니다. 왜? 다른 해충은 성충,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과정을 거치느라 그래도 번식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지금 이놈들은 성충이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습니다. 태어난 새끼도 이미 뱃속에 또 새끼를 품고 태어난다니 세상에 이보다 번식이 빠른 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은 소주로도 잡고 막걸리도 싹 다 잡는다더니 재주가 좋은지 이 사실을 모르는지 여하튼 이 조그만 하우스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딧물, 담배나방 가루에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눈에 띄면 방지하고 그러다가 또 눈에 띄면 방지하고 이 텃밭 농사 마칠 때까지 숨바꼭질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배우는 한 가지 사실은 그래도 빨리 찾아내어 방제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그래도 방제가 쉽습니다. 어쩌다 만연할 때 치면 몇 번이나 쳐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초기에 방제를 해도 단번에는 방제가 안 되니 꼭 2, 3회는 쳐야 한참 동안 잠재울 수 있습니다. 물론 농약도 한 가지만 상비하지 말고 두세 가지 이상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하튼 텃밭 농사 습하면 병이 오고 건조하면 해충이 극성을 부립니다. 우리는 탄저병 피하러 하우스에 고추를 심으니 탄저병은 사라졌지만 이처럼 해충은 노지보다 더 극성입니다. 여하튼 채소 농사이든 과수 농사이든 병은 예방이 위주이고 해충은 예찰이 중요합니다. 다시 나타나더라도 빨리 알아 방제를 하면 피해 데미지도 적고 방제도 사투나마 쉽습니다.